내년부터 셋째 이상 영유아의 무상 보육이 전면 실시됩니다. 녹색 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제물포 스마트타운 관련 토론회가 지난 16일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셋째 이상 영유아의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합니다. 또 자녀 출산 가정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출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가 시정 3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셋째 아이 이상에게 지원하고 있는 75%의 보육료를 2011년부터 100%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셋째 이상 영유아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5%를 이제 저희가 쭉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내년부터 100% 지원으로 이제 인상해서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이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여건을 좀 더 확산시킨다는 그런 취지하고요.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책정하던 경비를 시설 유형별 단가로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차별 없는 보육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2013년까지의 자녀 출산 가정에 한해 첫째야 100만 원, 둘째야 200만 원, 셋째야 300만 원에 한하는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출생아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출산과 보육을 위한 시의 행정지원이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 인천시를 건설하는 중추적 역할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민트TV 뉴스 이지은입니다. 지난 16일 녹색 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등 친환경 시민의식을 고취해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열린 포럼을 배영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6일 인천대학교 미래관에서 녹색 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그린스타트 전국 네트워크 사무총장을 비롯한 환경 전문가들과 시민단이 함께한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의 심각성을 제고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내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날 포럼에서는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선도하고 저탄소 녹색 생활 문화를 전파하는 이른바 그린 리더 양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그린 리더는 지역에서 작은 실천 사업을 해나가는 사람들로 준비했던 것이죠.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 환경단체에서 시민운동 그룹에서 꾸준히 이러한 사업들을 좀 하고 있었지만 본인이 행동하기에는 여간 드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고, 또한 시민과 단체,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시민 스스로가 창출하는 친환경 성장 동력 구현책을 도모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절감해 얻는 탄소 포인트제 및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활성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자는 방침입니다. 시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환경의식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표방하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민선 5기 이후 인천시의 대표적인 비전이 된 구도심 개발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구 인천대 부지를 리모델링해 제물포 스마트타운으로 조성하는 계획인데요. 지난 16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송영기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물포 스마트타운의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던 바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16일 제물포 스마트타운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구 인천대 부지를 리모델링해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창업에 적절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직자와 창업 준비자 등 참석자들은 창업에는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전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요 청년 실업, 청년 창업 관련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지식과 아이디어를 충분히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들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1인 기업보다는 2명 이상이 공동 설립한 기업들이 부도 위험이 적다는 등의 많은 정보들이 창업 준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결국 창업은 결국 우리가 개발 중심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창업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그런 우리 교육 정신도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토론 형식보다는 발제 형식으로 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공직자와 창업 주민 시민들을 포함해 약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서구에 위치한 현 수도권 매립지의 영구화를 주장하는 서울시의 입장에 인천시가 완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대체 매립지 확보 방안을 세우고 타수도권 지역의 쓰레기와는 별도로 인천 지역 쓰레기를 따로 처리할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대체 부지를 확보하면 현 매립지의 기간 연장 방안은 사실상 중단됩니다. 인천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할 입법정책관이 조만간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이 오는 24일 제7차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입법정책관이 가동된다면 의회 사무처의 보좌 기능과 의정 활동은 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펜타포트 페스티벌을 기획했던 인천문화재단 축제사무국의 박준흠 총감독이 무크지 형태의 음악 전문지 대중음악 사운드를 참관했습니다. 참관 후에는 MBC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 캠프의 배순탁 작가와 성우진 전 한뮤직 편집장, 성공회대 김창남 교수 등 유명 평론가들의 글이 실렸습니다. 대중음악 사운드는 1년에 2~3차례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2월 20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